방송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B가 주말에 호재가 단 하나도 없이 HB 관련된 소식이 없이 지나가는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경우인데 너무나도 조용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주말에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우리나라 증시장이 끝나고 나서 미국 증시가 아주 난리가 났죠.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코인 시장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정말 큰일이 나버렸죠. 장중 증시는 아마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1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코인 시장 한번 보시면 정말 난리가 났죠. 정말 고래들도 못 피한 청산 해가지고 청산 금액이 정말 엄청납니다. 정말로. 자, 청산되어서 돈이 날라가 허공으로 사라져 버린 것만 27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산 계정수만 160만 개니까, 자, 이게 뭐 한 명의 한 계정이다라고 한다면 160만 명이 이 코인에서 돈을 싸그리 다 날려버려 청산을 당했다라는 것은 반대매매에 들어가서 돈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린 거다. 내 계좌에 3천억이 들어있던 게 단 몇 분 만에 영원이 되었다. 또 100억 넣어놨는데 영원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뭐 1억 넣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3천만 원 넣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10억 넣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계좌가 제로로 바뀌었다. 이게 코인의 이 선물의 위험성이다. 근데 대신에 벌면 엄청나게 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집어넣고 뭐 바이비트, 이번에 바이비트가 가장 큰 이슈가 됐으면 바이비트로 본다면 100배로 레버러지를 쓴다. 그래서 롱으로 포지션 잡았다. 그리고 주가 올라가죠. 코인이 올라가죠. 그러면 자, 1,000만 원을 넣고 100배로 잡았는데 계산이 쉽게 1억으로 한다 그러면 1억을 집어넣고 100배로 베팅을 해놨는데 시세 변동이 1%가 상승하죠. 1% 상승하면 100배가 오르는 거예요. 100배. 수수료가 좀 세지만 100배 오르면 그대로 뭐 수수료 없이 본다면 1억이 100억 되는 거다. 100억. 1%만 상승해도 100억 되는 거다. 근데 1%만 하락을 해도 그냥 1억이 순삭돼서 사라진다. 청산당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자, 이런 게 이 코인의 선물의 세계다. 100배까지 쓸 수 있다. 보통은 이제 주식 선물하는 사람들은 2배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미국 ETF를 사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통 5배에서 10배 정도 쓰죠. 그러니까 10배로 레버리지를 쓴다면 이제 10%가 오르면 10배니까 10% 오르면 1억이 100억 되는 거다. 근데 10% 내리면 1억이 0원 되는 거다. 단순하게 보시면 그렇게 봅니다. 청산 나는 게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지금 뭐 인증도 올라오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청산이 된 게 이 정도입니다. 이 바이비트에서 이만큼, 바이낸스에서 이만큼 이렇게 쭉쭉 청산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아주 불을 비친 게 이 바이비트에 이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일정 기간 동안 이 바이비트에서 매수 주문이 오작동이 돼서 매수하려고 했는데 매수가 안 되죠. 매도 주문만 작동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거래량으로 봤을 때 전 세계 1위가 바이비트인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니 매수 쪽에 버튼이 작동 안 하는 이런 오류가 딱 생겨버리면서 그냥 하락을 부르는 이 흐름으로 청산을 안 당해도 될 이런 돈들도 거의 다 청산을 당해버렸다. 하루아침에 그냥 날벼락을 맞아서 그냥 벼락거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위험성 있는 게 또 매력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코인 선물 이런 부분이 정말로 도파민이 정말 엄청나게 분비됩니다. 이 1억을 넣었는데 순식간에 그냥 내가 방향 잘 잡아서 배팅을 크겠다. 그러면 순식간에 1억이 뭐 20억 되고 그럽니다. 대신 1억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1억으로 100억까지 만들었다가 이번엔 그런 부분에서 역시 내가 잘했어. 한 몇 년간 해서 100억을 만들었다. 근데 이번에 요거 한번 딱 걸려버리면 그 100억이 그대로 선물에 다 들어있었다. 패팅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롱에 잡혀 있었으면
급락이 나오면서 숏이 나오면서 급락했죠. 그래서 다 틀린 거.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이 틀린 게 이 비트코인은 이 하락이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한 10% 내죠. 근데 알트코인은 이 바이비트에서 이런 오류가 생기면서 순간적으로 80% 이상까지 하락하는 이런 상황까지 나온 이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돈으로 따지면 제일 많은 청산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자, 이게 지금 보면 미중갈등 이 부분인데, 이 미중갈등 뭐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죠. 그야말로 역사상 제일 많은 돈이 청산당했다. 거의 정말 어마어마한 양털깎기가 진행돼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100% 관세를 매길 거야 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언제? 11월 1일자로. APEC 회담은 11월 1일 전에 10월 달에 있죠. 10월 달에 트럼프는 관세 가지고, 시진핑은 히토류 가지고 한판 붙자. 지금 선전포고를 한 그런 상태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트럼프의 거래기술이라는 책을 그대로 활용을 한 시진핑의 이런 선제 공격이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쓴 이 거래기술 을 가장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게, 또 활용할 위치가 돼야지 활용하죠. 뭐 급이 맞아야지 되는 거지. 미국에 이렇게 이렇게 같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뭐 중국 말고 없습니다. 거의 히토류라는 게 있으니까 공격하고 있죠. 트럼프가 화가 나서 고집 계속 부리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트럼프가 주가가 내려가고 또 채권이 아주 박살나겠죠. 이렇게 진짜 되면은 또 중국이 채권 다 팔아버리면 이렇게 실제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팔아버리면 채권 가격이 요동치겠죠. 그러면 제일 트럼프가 싫어하는 게 그쪽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또 선자가 억사하면서 사실은 우리 친한 사이였어.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가 또 그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근데 이제 얻어맞은 게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반영을 시킬 수밖에 없다. 프로그램 매도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올린 상태다 보니까 매도가 많이 나오겠죠. 시가에서 매도가 많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뻔한 결말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뻔한 결말입니다. 그렇지만 야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제가 그렇게 봤을 때 틀린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의 이런 이 전략은 뻔히 다 보입니다. 계속 1기 때부터 계속 봐왔지만 다 보인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그렇게 될 리가 없겠죠. 이번에 다르면 뭐 서로 출혈 경쟁하고 아주 박살 나보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지지율이 이제 박살 날 텐데 그게 말이 안 되겠죠. 결국은 어떻게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정말 실행해 버릴 정도로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 중국도 이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가 좀 난리 나겠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이 크다. 요걸 가지고 공격할 겁니다. 공매도 하고 현물 때리고 아이고 무서워하고 이래 때릴 텐데, 자 그러나 트럼프가 결국은 다시 바꾸는 거는 트럼프가 바꿀 거다. 자, 금요일날 하락한 것도 됐지. 더 내릴 생각하지만 이런 마음이면은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하고 만나서 좋은 얘기 나눌 거야. 전화통화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한마디면 그래? 하고 또 올라. 이렇게. 아니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내려가는 용인, 여기서도 한번 용인했죠. 그러고 더 많이 올죠. 또 용인 좀 해줄까? 공격 좀 더 해서 중국 길들이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 용인하는 수준만큼, 주가 하락을 용인하는 수준만큼 중국을 좀 더 때리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내려야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너무 심한데 싶으면 트럼프가 다시 아니야 이 미팅하기로 했어. 왜 그래? 전화했다니까? 이 한마디면 그래?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연하겠죠. 이제 과열로 엄청나게 상승했으니까 뭐 이렇게 상승했다. 그럼 10% 내려도 이틀 합치면 20% 오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많이 내린 종목들은 내리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통 이렇게 주말 되면은 또 호재 같은 거 또 이런저런 소식을 하나 뿌려주는데 이런 소식을 안 뿌리고 넘어간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지금은 어떤 호재를 내봤자 별로 굳이 주말에 낼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낮게 시작할 텐데 이게 시가가 어느 정도에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형성이 되고 밑으로 좀 내려갔다가 다시 좀 올라왔다가 이런 작업이 좀 진행이 될 거고 시장의 분위기 수준 만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시장의 이 하락보다는 아마도 하락폭이 좀 적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 먼저 다른 주식들 뭐 날라가고 에로 전반이 아주 4차 산업 관련주들 급등했는데 바이오와 H협에는 올라갈 때도 난 못 갔는데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런 이제 무역 전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지금 많이 오른 에로 전반 이런 전방 산업주들이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많이 오른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H협에는 하락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지금 이런 상황이 아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하락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는 H협에는 세렴합니다. 세렴함이고 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같이 더 크게 내려가는 이런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H협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아주 적은 거래량으로 좀 주가를 방어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지금 HB 같은 경우에는 저런 미중 갈등 이런 거가 미치는 영향보다는 HB 세력들이 이제 가남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보고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런 의지가 훨씬 더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